부마인드 장착을 위한 실행 독서 타이탄의 도구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자는 팀 페리스예요. 선배님들 팀 페리스 들어보셨죠?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 또래예요. 7, 8년생. 처음에 이 사람은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생존 가능성이 10%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잘 살아왔고 SAT 점수가 평균보다 40% 낮았는데도요.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업을 해서 일을 했는데 일주일 내내 12시간씩 일하는 그런 고된 삶을 살았어요. 이 4시간만 일한다 이 책도 이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자신이 4시간만 일하면서 큰 부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두 책은 비슷한 시기에 출간이 됐어요. 어떤 게 먼저 되고 어떤 게 나중에 되고 이것보다 17년도에 이 책을 출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일을 80대 20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으로 아웃소싱 하면서 이걸 좀 더 간소화한 그런 경험들을 4시간만 일한다 해서 담고 있어요.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 강의하고 있고 투자자, 성공적인 투자자였어요. 이것도 이 타이탄들을 만나서 이 사람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고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팟캐스트 팀 페리스 쇼를 진행을 하면서 만난 그 성공한 사람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엮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왜 선정을 했을까? 왜냐면 우리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정말로 세상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행복하게 정말로 후회하지 않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늘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 최고들은 매일매일 어떤 실천을 하면서 살아갈까? 그런 내용들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정말 창의적인 그런 습관들,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 창출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고 무엇이 그들을 정상에 서게 했을까? 도대체 어떤 기술들이 있었을까가 나오는데요. 정말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뒤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뚜렷한 목표와 계획, 그 다음에 끊임없는 질문. 나는 왜 이거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을까? 끊임없는 질문. 그러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대담한 도전을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기꺼이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정말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나비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나비가 되기 이전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선배님들? 여기서는요. 번데기에서 탈출하는 것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번데기는 뭐냐? 번데기는요. 세계에서 가장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강요되는 그 규범들, 우리에게 강요되는 그 규범들이라는 번데기에서 탈출을 해야 아름다운 나비, 그러니까 온전한 나만의 어떤 그런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나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배님들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느끼시나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부탁드릴게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끄덕끄덕 도리도리 부탁드릴게요. 네, 좋아요. 여기서는요. 만약에 저는 도리도리예요. 도리도리.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느낀 이유는요. 당신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규범에서 벗어나고 상식에서 벗어나고 합리적임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이 성공자로 인정해 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 내용들 61가지 61가지의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고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마인드의 내용이에요.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의식인데요. 선배님들은 그 아침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아침에 그 첫 60분은 그 이후에 12시간 이상을 결정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눈을 떴을 때 정말 쉬워요. 그냥 이부자리를 정리하면 돼요. 이부자리를. 그냥 시각적으로 깔끔하면 되는 거죠. 이불 그냥 이렇게 침대에다 덮어두든가 그냥 깔끔하게 접어두는 거. 그리고 가지런히 베개를
이렇게 정리해 두는 거. 그거 3분도 안 걸려요. 저도 이거 읽고 나서 제가 이불 정리를 안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눈 뜨면 바로 이불을 정리하고, 오늘도 제가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잤는데 그거 바로 접어서 딱 올려놨더니 마음이 굉장히 깔끔해진 거예요. 선배님들 오늘 주무시고 일어난 그 이불 정리하셨어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끄덕끄덕 도리도리. 네. 그래서 왜 이것을 하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기 때문이래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일. 그래서 잠자리를 정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0% 이상의 타이탄들이 꼭 하는 거,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거예요. 명상도 오랫동안 제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눈 뜨면은 한 10분에서 20분 동안 그냥 한 7일 정도, 일주일에 7일 정도 편안하게 한다고 마음을 먹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인가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내 정신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음,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마음의 따뜻한 어떤 그런 양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목표, 그 명상의 목표는요,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 어떻게 하려고 내가 힘을 쓰거나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이 훈련이 내 삶을 굉장히 뚜렷하게 변화시킨다고 해요. 이 명상이 차분하게 앉아서 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선배님들 아마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잡념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 잡념들, 저도 이 잡념들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명상을 하게 되면요, 내가 버려야 할 것에 집중할 수가 있대요. 내가 버려야 할 것.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집중해야 될 것도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의 그 명상 실험 기법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명상이라고 쳤더니 굉장히 많은 음악들도 나와 있고 기법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선배님들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동작을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을 해라. 저도 요거 읽고서 그냥 팔 돌리기 한 10번 정도 이렇게 돌려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개운해요. 굉장히 개운함을 느꼈는데, 팀 페리스,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팔굽혀펴기를 10회 반복을 하고, 그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 토니 로빈스는 30에서 60초 동안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그 1분짜리 동작,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를 마셔라. 뭐 근사하게 마실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잠을 깨우기 위해서 간단한 아침 의식으로 차 한 잔 따뜻하게 가지고 오면 된다. 그리고 나서 함께 해야 될 것이 아침 일기를 쓰는 거예요. 아침 일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작년서부터 아침 일기를 썼는데 지속을 못했어요. 지속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밤마다 쓰고 있는 감사일기하고 좀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침일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뒤에서도 아침일기를 쓰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 이 5분 저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쓰느냐,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은 오늘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거. 그 다음에 오늘 나는 어떻게 보낼까, 그거. 그래서 3가지씩을 이렇게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밤에 내가 쓸 일기에는요, 오늘 있었던 굉장한 일들 3가지, 오늘을 더 좋은 날로 만들 수 있는 그 3가지, 만들었던 3가지, 이렇게 기록을 하면 이게 삶에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의식들을, 그 5가지 의식들을 매일 하는 사람은요, 매일 하는 타이탄들은요, 30%밖에 되지 않는데요. 30%밖에. 그러니까 이 5가지 중에 매일 1가지 이상은 한다는 거죠. 매일 1가지 이상은 하지만 5가지를 모두 하는 타이탄들은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부담 없이 선택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째, 남들보다 뛰어난 감각을 동원해라. 에드 캠머리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사장을 인터뷰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첫 번째 버전은 늘 실패작이다. 첫 번째 버전은 늘 실패작이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작품의 창의성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 처음부터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밑바탕이 되어야 될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밑그림도 있어야 되고 시놉시스도 있어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버전은 늘 실패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큰 부담 없이 그냥 해봐라. 이걸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성공작을 만들 수 있는 그 토대가 만들어진다. 그 기회가 나에게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에드라는 이 사람은요. 고등학교 때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실력이 부족해서 물리학으로 전향을 했는데 결국에는 애니메이터가 됐어요. 결국에는 자신의 방식으로 물리학을 공부한 그 물리학자의 시선을 가진 애니메이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보는 방법을 배우면 된다. 그러려면은 너희들의 강점을 이용하면 된다. 나의 약점을 계속 조금 더 낮게 만들려고 하는 그 에너지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강화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죠. 인생을 걸어볼 목표를 찾았는가? 인생을 걸어볼 목표를 찾았는가? 피터 틸 많이 들어보셨죠? 페이팔의 창업자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투자자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희들에게 목표가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10년 계획이 필요하다. 10년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데 10년 계획을 세워놨다면 그것을 6개월 안에 시작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것을 이루는 데는 10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시작하는 데는 지금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은 변명이라는 거예요. 합리화라는 거죠. 내가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이거를 시작하지 않는데 사실은 신중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너희들이 실패할까봐 두렵다면은 실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실패란 것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거, 건강에 실패하는 거, 관계에 실패하는 거, 영적인 면에서 실패하는 거, 감정적인 면, 그 모든 실패의 혼합, 완전한 실패는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뒤로 가서 또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그러면서 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트렌드? 그 중요하지 않아. 미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사명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사명은 무엇일까라는 생각. 이 생각들을 선배님들이 갖고 계시는지 갖고 계시지 않는지 궁금해요. 선배님들 사명감에 대해서 반드시 나는 타인과 절대로 대체될 수 없는 나만의 사명을 갖고 계신지. 이거 듣고요. 저 블로그에 또 올려놨어요. 책으로 승부의 사명. 나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 이거 잊어버릴까 봐 그냥 바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의 사명이 궁금하시면 블로그에서 보시면 돼요. 넘어가 볼게요. 네.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경쟁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아라. 경쟁이라는 것은요. 한 분야의 성장을 돕는 데는 유용하지만 이 세상은요. 한 분야에서만 특출난 인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을 봤더니 창업가이면서 투자자이면서 크리에이터이면서 아티스트이면서 연설가이면서 작가이면서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지 말고 나만의 특출함, 나만의 사명을 꼭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넘어가 볼게요. 폭발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을 하는가? 폭발적인 아이디어. 세스 고딘 알고 계시죠? 마케팅이다. 이게 마케팅이다. 이 책을 쓰신 마케터, 정말 최고의 마케터. 한 걸음을 뗄 수 있어야 진짜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그 아이디어는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 걸음을 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디어 노트를 적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트 한쪽 두 단으로 나눠져서 한쪽 단에는 아이디어 목록을 쭈루루룩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요. 이 아이디어에서 한 발걸음, 그러니까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 행동을 적으시면 되는 거죠. 아이디어는 무조건 많이, 실행은 무조건 간단하게, 무조건 많이 떠올리고 무조건 많은 것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10개를 떠올리기 힘들어? 그럼 20개 떠올려봐.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메모장에다가 작은 노트에다가 내 아이디어를 10가지씩 적는 그 습관을 들여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걸 적으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재미난 거. 직접 내가 발명할 수 있는 그 우스꽝스러운 거. 내가 쓸 수 있는 10권의 책.
그다음에 내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사업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 그다음에 내 아이디어를 누구에게 보내지? 그 10명의 사람들을 리스트업 해봐라. 그다음에 내가 촬영할 수 있는 팟캐스트는 뭐지? 내가 찍을 수 있는 유튜브 동영상은 뭐지? 중간 상인을 없앨 수 있는 그 업계는 뭐가 있지?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업무랑 상관없는 재미난 것들을 떠올려 보는 그 습관들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모든 아이디어는 결국에는 이야기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내가 아이디어가 넘치는 곳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굶주린 곳으로 가라. 그럼 훨씬 더 대접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엄청난 것을 하려면 아주 작게 시작해라. 선배님들이 아주 큰 꿈을, 아주 큰 사명을 갖고 계시다면 그걸 여기서 좀 말씀으로 좀 내뱉어 주시라는 거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 함께 뭔가 작게라도 시작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넘어가 볼게요.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라는 거죠. 선배님들은 공격적인 삶을 살고 계시나요? 수비적인 삶을 살고 계시나요? 공격적으로 살고 계신가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네. 저도 도리도리와 끄덕끄덕의 중간 지점인 것 같아요. 내가 휴직자라고 육아만 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 꿈을 계속 생각하고 내 사명감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이러면서 수비적인 삶에서 공격적인 삶으로의 어떤 그런 중간 지점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돈을 잃고 싶지 않다면 수비적인 삶, 돈을 벌고 싶다면 공격적인 삶.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요, 오직 나만의 할 일 목록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꿈 리스트. 선배님들 꿈 리스트 갖고 계신가요? 꿈 리스트. 나의 꿈 리스트. 내가 하고 싶은 거. 저 이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펼쳐보면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시작했는지. 꿈 리스트. 꿈 리스트를 한 100가지만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로 옮겨질 수밖에 없어요. 타인이 무슨 생각을 하든 나에게 무엇이라고 했든지 간에 별로 그것에 개의치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준 높은 모임에 참석하라. 수준 높은 모임에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배워라. 최고의 능력을 키워라. 그리고 진짜 참석해야 할 모임을 찾아라. 이것은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알고 있어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 참석을 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지를 생각해봐라.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지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선배님들이 여기에서 계속 마케팅을 하시고 브랜딩을 해나가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래요. 우리도 선배님들이 마케팅을 하시고 브랜딩을 하시면서 그 세계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을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드시 소문을 내라. 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통계치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래서 독특하고 특별하게 나만의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해서 저 굉장히 이렇게 위로받았는데요. 레드팀을 이끌어라. 레드팀이 뭐냐? 레드팀은요, 나에게 반대하는 팀이에요. 나에게 반대하는 팀. 나와 다른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것을 레드팀을 회사 안에 의도적으로 만들라는 이야기를 해요. 마크 에드리슨이라는 사람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적었는데요. 먼저 가격을 올리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실력을 갖춰라. 그런데 만약에 이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도 나오는데요. 일단 가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따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는데요. 레드팀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부숴줄 팀이에요. 부숴줄 팀. 나의 소중한 신념, 나의 소중한 철학을 부숴줄 팀이 필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강력해지니까. 선배님들은 내가 누군가의 어떤 그런 논쟁에 휘말린 적이 많으신지 아니면 합의를 이끌어낸 적이 많으신지 저희는 대체로 합의해 가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합의. 그게 규범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함께 합의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성공하는데 그 합의라는 게 굉장히 큰 해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반대하는 그 사람, 그 편을 연구를 해서 나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 나와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 나랑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훌륭한 뭐라고 하죠? 자극제가 된다라는 거. 내가 파랑이면 파랑만 보고 싶고 파랑만 눈에 들어오면서 내가 점점 파래지죠. 내가 빨강이면은 빨강만 눈에 들어오고 점점 빨강이 되어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파랑이면은 빨강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보라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노랑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이해 폭이 넓어져서 왜 나에게 합의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논쟁해라. 필사적으로 논쟁해라. 논쟁을 꺼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영웅적인 날들로 복귀하라. 매일매일을 영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가지 규칙에 집중하면 돼요. 한 가지 규칙.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규칙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일에 두세 시간을 집중하게 되면요. 매일매일 나는 영웅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성과를 내는 날보다 성과를 내는 날이 성과를 내지 못한 날보다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띄는 곳에 존재할 필요가 있다. 아놀드 슈와제네거 배우 알고 계시죠? 굉장히 우람하고 굉장히 잘생기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의 비전이에요. 이분의 비전은 나는 이기러 나간다. 경쟁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기러 나간다는 비전을 갖고 계세요. 자신감에서 그 비전이 나오는데요. 도달하고자 하는 그 지점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있어야지만 극한 고통을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시비거리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고통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면요. 정말 비전이 아주 확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제작자들이 아무도 자신을 쳐다봐 주지 않아서 힘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냥 그대로 머물렀다는 거죠. 아무도 자신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르륵 내가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될 때까지 존재하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퇴장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려면 역시 비전, 사명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9번째, 세 번째 떠오르는 것이 진짜다. 이거 왜 세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중요하게 여겼냐면은 자동적인 사고는요. 무의식적으로 올라오잖아요. 자동적인 사고는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데요. 되게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세 번째 정도의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요. 자동적 사고가 아니라 의식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적당한 세 번째 인물은 누구지? 여기에 알맞는 아이디어, 세 번째 아이디어는 뭐지? 그러면서 조금 더 근원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세 번째 떠오르는 것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릭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온라인 음반 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천천히 생각했던 거, 처음에 자동적으로 이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오프라인의 음반 스토어에 가서 자신의 음반을 판매하겠다고 했더니 4%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대요. 근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수수료만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음반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등록비도 받고 수수료도 받고 할인 이벤트도 하면서 모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리게 생각할수록 상황은 단순해지고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이 보인다. 그래서 인생은 빠르게 가는 그 속도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요.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 멈춰서 내가 갈 방향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 것인지. 그래서 속도를 늦춰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거 10번째, 매일 손님을 맞이해라. 그 손님을 환대해라. 이것은 뭐냐면 매트라는 사람이 컨텐츠 관리 시스템 워드프레스 개발자예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분노라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굉장한 독서가이기도 하지만 대안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대안.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안들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갖고 있으면 화가 날 일이 없다는 거죠. 내가 예상치 못한 걱정, 예상치 못한 분노, 예상치 못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요. 그때는요.
이런 감정이 불러 일으켜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대안을 찾아라. 이거 아이디어 목록을 작성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은 방법들, 조금 더 다양한 방식들, 나에게 도움을 주는 더 많은 사람들, 이런 것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면요. 그냥 바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잖아요. 누구의 도움을 얻을까? 누구의 조언을 얻을까? 그런데요. 그리고 현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부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도구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에요. 그거예요. 목표와 계획. 목표가 있는가? 장기적인 목표가 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가?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나는 계획을 세워서 수행할 것인가? 그러려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현자가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궁극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요, 모두 말하기와 글쓰기에 탁월한 능력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글쓰기의 중요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두 번째 테마에서는 거의 글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글쓰기에 대한 거. 왜냐하면 글은 내 사고, 내가 얼마나 명확한 사고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글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의 주인공들은요. 우아하고 시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는 코드시인 프로그래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시적인 감수성, 문장력, 글쓰기 능력을 갖춘 데다가 또 기술력까지 갖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환대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가장 현명한 교사를 직접 찾아가라. 네, 토니 로빈스, 말이 필요 없는 동기부여 전문가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의문을 갖고 있는가? 질문을 갖고 있는가? 의문은요, 이런 거예요. 왜? 라고 시작하는 질문들. 나는 왜 안 되지? 난 아침에 왜 못 일어나지?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질문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워런 버핏과 점심밥 먹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서 먹잖아요. 그 사람은 돈이 어마어마한 부자이어서가 아니라 의문을 질문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현명해질 수 있을까? 예, 현명한 교사를 찾아가는 거죠. 현명한 교사를 찾아가서 내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작은 문제로 만드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호흡하면서 걷는 거. 3분이면 된다는 거죠. 그냥 집에서 어슬렁어슬렁 호흡하면서 걸으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아주 부드럽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운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죠. 3분. 선배님이 감사일기 쓰시죠. 그 3분의 감사일기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3분은 뭐냐. 내가 꼭 해내리라고 결심한 그 세 가지. 성공을 위한 그 세 가지 꿈에 집중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진 나를 상상한다. 10분이면 된다는 거죠. 10분. 10분이면은 우리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토니 로빈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가능한 것을 시작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전에도 부마인드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다면 그 분노를 한번 따라가 보라는 거죠. 케이씨라는 사람은요, 영화 제작자이면서 유튜버예요. 이 사람이 어떤 광고를 이렇게 제의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분노를 따라가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너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능한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치,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이고 가치 있는 일은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한 일을 하면 된다. 어떻게 가능을 만들어내는가? 옆에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노력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싫어하는 목록을 지워나가라. 그러니까 나의 분노를 따라가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지워나가라.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가능한 것을 시작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요거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가능한 일을 하라는 것과 싫어하는 일은 지워나가라. 그리고 싫어하는 일에는 가장 적은 시간을 써라. 그리고 아침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침 일기. 아침 일기를 왜 타이탄들은 쓰고 있는가? 정신의 와이퍼, 정신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 날뛰는 정신을 종이 위에다가 뚝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평정심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 위에다가요, 욕을 쓰거나 불평을 늘어놓아도 좋다는 거예요. 어떤 선배님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욕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욕을 하지 않으시지? 욕을 하면서 내가 해소될 수 있다면 나 혼자만의 노트에다가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충분히 욕을 하면서 해소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기는 내 삶의 한 걸음을 더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된다. 아침 일기 꼭 써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탁월한 문제 해결가들이다. 탁월한 문제 해결가들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보드게임 많이 하고, 보드게임은 이제 뭐라고 하죠?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서로 상대편과 싸우는 건데 전쟁론 읽고 손자병법 반복해서 많이 읽어라.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언어를 공부해라. 언어. 비트겐슈타인 이 철학자를 공부해라. 언어라는 것을 최대한 긍정적인 수단으로 활용해라. 언어는 내가 사는 그 세상의 한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언어를 반드시 공부해서 명확하게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내 생각을 노트 위에 떨어뜨려놔라.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이 잠자는 도중에 어떤 해결책을 이끌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에디슨은 잠자기 전에 꼭 생각할 거리를 정해두고 자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이거 한번 응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재들과 이기는 방법. 천재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천재들과. 저는 천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가지 분야에서 25% 안에 들어가면 된다. 네, 이것도 우리가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내가 뭔가 남다른 삶을 원한다면은 선택 가능한 길은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최고가 되는 것. 두 번째가 두 가지 이상의 일에서 25%를 발휘하는 것. 네. 우리 이 얘기 지난번에 이제 다른 선배님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더 쉬운 게 두 번째 거. 상위 25%를 발휘하는 그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혼합해라.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 대중연설가가 되어라. 이것은 누구나가 될 수 있으니까. 백만장자 메신저 우리 읽었잖아요. 백만장자 메신저가 될 수 있는 방법이죠. 대중연설가가 되어라. 대중연설가, 최고의 대중연설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면 된다. 이렇게 선배님들 모임 꾸려서 나의 어떤 사명과 나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내가 메신저의 연습, 훈련을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될지 그 뒤에서 좀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공했던 방법은 두 번 쓰지 말아라. 성공했던 방법은 두 번 쓰지 말아라. 이게 체이스 자비스라는 사진 작가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요, 더 많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기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죠.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걸 만들어서 계속 선두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방법인데요. 그러려면은 매일매일 달라졌겠죠. 이 사람의 프로그램이 매번 달라졌겠죠. 그래서 최고의 가격을 책정을 해야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던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을 좀 더 싸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후려쳐서 주게 되면은 내가 그만큼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삼류의 어떤 그 능력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최고의 가격에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을 해라. 그러면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내 사진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다. 전문화.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전문가이잖아요. 이 전문가는요, 곤충에게나 어울리는 말이라고 해요.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하기, 글쓰기, 커뮤니케이션, 프리젠테이션 이런 것들 다 갖춘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통합적인 인재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어디죠? 대기업이 이제 공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공채. 공채는 정말 누구나 다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데 이제 공채를 뽑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유일한 특유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독창적인 그런 사람을 뽑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나에게 맞는 최고의 스토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떠올랐어요. 그리고 17번째, 1000명의 팬을 확보해라. 1000명의 팬을 확보해라. 와이어드를 창간한 케빈 켈리의 이야기인데요.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냈을 때 사주는 사람이 1000명만 있으면 된다. 근데 1000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유튜브 하는 선배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독자 늘리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1000명의 팬 확보 이거 되게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 팬들이 한 명당 평균 한 12만 원 정도 나에게 사주면 돼요. 내 것을 사주면 된다는 거죠. 그 12만 원이란 그 돈은요. 그 사람의 하루치 임금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팬들과는요.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라. 직접 정서적인 관계를 맺어라. 방탄 보면은 아미들과 엄청난 유대를 하잖아요. 그 방탄이 지금 그렇게 성공했던 이유는 100%다 아미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개업자들을 통해서 내가 팬들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10번 실패해라. 10번 실패해라. 이 사람은요. 트레이시라는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재판매할 때 그게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를 알려준 그런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성공을 하려면 애초부터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해도 괜찮을 만한 상대를 고르라는 거죠. 결국에는 나에게 투자할 아주 하나의 기업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많은 리허설의 상대, 많은 연습의 상대를 골라서 충분히 연습을 해서 내 능력을 키운 다음에 그 하나의 기업을 선택하면 된다, 만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배님들도 연설을 하시거나 뭔가 준비하실 때 이걸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는 그 연습의 장이 있으면 내가 자신 있게 뭔가를 시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앞에 메시지. 그다음에 3과 10의 규칙은 뭐냐면 3의 배수와 10의 배수에 주목을 하래요. 내가 한 명의 직원을 채용했을 때와 3명의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요. 우리 회사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용하는 그 직원이 많아지는 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경고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사전에 내가 대비를 해놔야 되기.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너무나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수가 바로 매출 3배, 매출 10배, 그다음 직원 3배, 직원 10배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해요. 그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라. 이 말도 굉장히 저에게는 많이 와닿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나가서 떠들어라. 그래야 팔린다. 밖에 나가서 소란스럽게 판매를 해야 단 한 사람이라도 너를 찾아올 것이다. 만약에 네가 책상 앞에 앉아서 훌륭한 장부를 계속 만들려고 하고 계속 좋은 사업 계획서만 만든다면 그건 너의 만족에 그칠 것이다. 고객으로부터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요. 일단은 블로그에 발행을 시키지 않기 전까지는 고객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리한 시도를 하면서 살아야 할 운명들,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요, 늘 뭔가를 부탁해야 하고 늘 무리한 일을 시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매번 우리는 음료수를 주문할 때마다 10%만 깎아달라, 1,000원만 깎아달라. 이것을 이제 입에 달고 살아가는 그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 늘 사람들한테 뭔가를 부탁하고 무리한 일을 시도해라. 근데 이거 선배님들 잘 하시나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부탁드릴게요. 네. 네, 다 저도 도리도리예요. 우리 왜 이렇게 도리도리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도리도리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저는 우리를 이렇게 도리도리 할 수밖에 없는 그 억압된 어떤 그 무엇인가를 찾아드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아, 정말 도리도리 하지 않고 싶은데요. 네. 뭔가 좀 더 많이 부탁하고 좀 더 무리한 일을 더 많이 시도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한테 좀 더 많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안테함블로가 되어라. 안테함블로는 뭐냐? 비서예요. 비서. 비서. 그러니까 안테함블로는요. 나의 후원자의 길을 앞장서서 길을 터주는 사람, 미리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사람,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너무 그것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말아라. 속상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타인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것을 얻는다는 거죠. 내가 늘 주인공의 모습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린 더 많은 경험을 배워갈 수가 있다. 타인의 밑에 있는 그 경험이요. 우리에게 더 많은 걸 가르쳐 주는데 자발적으로 이런 비서가 되어라. 자발적인 심부름꾼이 되어라. 그 사람들의 밑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캔버스를 주어라. 그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가 볼게요. 정말 중요한 얘기죠. 계속 나와요. 쓰고 또 써라. 글을 쓰는 거 너무나 필요하다. 선배님들 블로그에 포스팅 하시죠? 포스팅도 하시고 이제 뭐 발행도 하시고 이제 일기도 쓰실 테고 하는데 정말 이 글을 쓴다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이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나에게 집중한 글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팬들을 위해서 쓴다. 그들에게 내가 좋은 것을 주는 글쓰기. 세 번째는요. 안티들을 위해서 쓴대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뭐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게 뭐지? 그것을 이미 내가 감지하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글. 이 세 가지를 쓰면 된다. 그런데 허접할 거다. 허접하지만 괜찮다. 허접하게라도 매일 2장씩 쓰면 괜찮다. 이걸 통해서 좀 더 질적으로 나은 글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배 더 크게 생각을 해라. 10배 더 크게. 10%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10배 큰 목표. 그러니까 10%더 큰 목표를 우리가 추구를 하게 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랑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사람과 그 업체와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10배 큰 목표를 추구할 때는 백지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는요. 독일이나 유럽이 강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차 어디가 가장 유명해요? 앨런 머스크가 화성에 간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정말로 판을 깨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미국 자동차 업계 세계적으로 1위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큰 목표를 추구를 하고 백지에서 시작을 해라. 문제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게 지금 17년도에 실려진 책이에요. 근데 이때 6년 안에 50억 명의 새로운 소비자가 온라인에 등장할 것이다. 이거 우리 체감하고 있죠. 50억 명. 제가 어제 수업을 들었는데요.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의 사람들이 20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국권이 15억이라고 해요. 우리는 5천만이잖아요. 우리나라를 다 먹어도 5천만 밖에 안 됐는데 영어권이나 중국권에서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 있다는 그 기회를 지금 잡아야 된다. 지금 시작 지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제공하려면 먼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파괴를 하고 백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성공으로 가는 그 28가지의 법칙이 있대요. 28가지의 법칙이 이 책에 없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이 책에 실어놨는데요. 이 법칙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갖고 와봤어요.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모두 다 선택해라. 그리고 프로젝트는요. 여러 개라야 그 여러 개가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내가 뭔가를 타협할 때는요. 그 위에다가 요구를 더 추가하라는 거죠. 더 큰 요구, 더 많은 요구. 내가 이길 수 없다면 규칙을 바꾸고 규칙을 바꿀 수 없다면 규칙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규범 따위는 집어치우라는 거죠. 그래서 규범을 넘어선 또 다른 생각들을 우리가 아이디어 노트에 적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타인이 내 의견에 노를 한다면 그게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노 받았다면 감사하게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측정해라. 뭐 내가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지 측정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지 측정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렸는지 측정을 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움직여라. 그래야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더 오래 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내가 미래를 만들면 된다. 내가 미래를 만들면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 그전에 억만장자에서도 이야기 들었었잖아요. 내가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한두 가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0가지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백업원더가 되어라.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중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백업원더가 뭐냐면 방랑자가 되어라. 선배님들 6주 이상 여행을 떠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끄덕끄덕 도리도리. 맞아요. 있으시죠? 없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없어요. 6주 동안 여행을 떠나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로망이에요.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는 그 로망이 있어요. 제가 선배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따로 개인적으로. 그래서 방랑자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낯선 곳에서 얻은 교훈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 진정한 여행은요. 여행지가 아니라 내 일상의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랑자들은요. 더 긴 시간을 들여서 더 깊이 관찰하면서 세상을 걸어다니는 그런 전통적인 여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방랑자의 삶을 사는가? 그런 사람들은요. 불확실함에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오후에 어떤 일을 경험할지, 내일 어떤 일을 경험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백업원더로 살아본 사람들은요. 거기에 이미 나는 길들이다는 말은 조금 어색하지만 그 불확실함에 대처하는 어떤 직관, 그런 능력, 그게 바로 이 삶과 세계관을 바꿔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글쓰기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이 글쓰기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21살에 동생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건이 자신이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밥 먹고 살기 위한 삶은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정말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 어떤 그런 안목들, 이런 것들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백업원더가 되면 좋겠다. 유랑하는 사람, 방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훨씬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안 해본 경험들을 우리가 스스로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백업원더에게 주목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백업원더를 궁금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뒤에 부분 조금 더 빨리 제가 진행을 할게요. 타이탄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을까? 알랭드 보통 작가 알고 계시죠? 인생학교라는 그 마음치유학교를 설립해서 지금 작가, 사회운동가로 활동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면 된대요. 이게 요점이에요. 우리 감사일기 쓰니까 넘어갈게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감사함, 그리고 용기, 두렵지만 용기. 저도 이 독서 모임 하는 게 무척 두려워요. 무척 두려운데요. 그냥 해요. 내가 이것을 계속하게 되면 1년 후에 난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그냥 할 거예요. 오늘도 대담하게 뛰어들었나? 네, 베레네 브라운 마음 가면 내가 어떤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취약점은 무엇인가?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취약성에 대한 이야기를 쓴 사람인데 내가 편안함 대신에 용기를 선택을 했을까? 그러면서 나는 어떤 취약성을 드러냈을까? 드러낼 수 있는가? 드러내야 한다. 취약성을 드러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강연을 하는 게 무척 어려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강연이 끝났을 때 어지럽거나 속이 울렁거리지 않으면 그건 대담하게 뛰어들지 않았던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되게 속이 울렁거리기도 하고 어지럽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담하게 살아가자.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소중한 하루하루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에게 도와줄 기회를 제공해라. 그 사람이 취약성을 숨길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렵겠죠. 그냥 드러내게 도와줘라. 그래서 취약성을 솔직하게 드러낸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훌륭한 도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이 용감하게 뛰어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디딤판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강력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7가지 질문. 제가 중요한 것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정말 최악의 상황이 나올까?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최악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사를 가야 돼. 반지하러 가야 돼. 이걸까요? 나에게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 사기를 당했어. 그러니까 모든 어떤 최악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을 때 거기서 탈출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들까? 이거 평소에 아이디어 목록을 작성해 놨다면 이거 재미있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난 탈출하지? 누구의 도움을 얻지? 어떤 지혜를 얻지? 여기서 난 뭘 깨닫지? 이런 것들을 느끼겠죠. 인생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좀 더 큰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는 나에게 어떤 성과를 갖고 올까? 이거 내가 사명이 있고 장기적인 비전이 있다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해고된다면 난 어떻게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겁이 나서 두려워서 미루고 있는 게 무엇이지? 그것은 어떤 일이지?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했어요. 이거 6번. 행동에 따르는 잠재적인 단점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난 어떤 끔찍한 비용을 치를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선배님들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 될지, 내가 그것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당신이 열공하는 목표를 추구하지 않으면 후에 어떤 모습일까? 이거 연결된 질문이죠. 그리고 좋은 타이밍이란 없어요. 좋은 타이밍이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실천하라. 그래서 좋은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해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실패가 두렵다면요. 내가 입이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지를 연습해봐라. 그래서 이 팀 페리스는요. 거실 바닥에서 자고 똑같은 옷을 매일 2주간 입고 무료로 잠잘 곳을 찾고 즉석 통조림 이런 거 그다음에 최대한 단식 굶으면서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은 도서관에서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거 별거 아니잖아를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은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다. 중간에서 시작하면 된다. 하다 말다 해도 된다. 그리고 첫 문장을 글을 쓸 때, 글쓰기 이야기가 나와요. 첫 문장을 시작할 때 첫 문장을 여러 개 만들어 놔라. 그럼 이것들을 나중에 짜집기 하게 되면은 멋진 글이 만들어질 것이다. 모르면 알 때까지 하면 된다. 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글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최고의 작가도 글쓰기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계속 도망다니는 파울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쓴다는 거. 그래서 이 이야기 어렵지만은 해야 된다는 거. 모두가 빈 페이지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냥 종이에 똑 떨어뜨리는 그 시도를 한번 해봐라. 블로그에 글을 써봐라. 이것도 글쓰기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텅 빈 공간에 홀러서라.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어야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중. 그 집중해서 나의 마이크로 아주 작은 것을 찾아서 여기에 집중해야 나중에 이게 매크로가 된다. 그래서 그 매크로가 된 나를 상대가 연구하도록 해라. 그리고 좋은 마무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길은 스스로 열린다. 그러니까 거의 빈털터리였지만 빈털터리인 채로 저예산 영화를 만든 촬영 감독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버트 이 사람은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지인의 집, 아는 지인이 갖고 있는 어디 이런 데 가서 영화를 찍으면서 이 사람 특유의 영화를 만들어냈거든요.
음, 기술은 10%도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다. 창의성. 생각하는 거, 아이디어를 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규범적으로 누군가 해왔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거,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나만의 것, 나만의 독특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 아이디어를 실행해 가는 거. 그리고 나의 직관을 믿어라. 내 직관 괜찮다. 그거 따라도 괜찮다. 부모님이, 선생님이, 남편이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에 개의치 말고 내 창의성을 계속 집중해서 생각해 봐라. 인생을 바꾸는 클리셰. 클리셰는 진부한 거. 일상적으로 있는 그런 클리셰이더라고요. 그 세이칼이라는 사람이 노동자였는데요. 유튜버가 됐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성공적인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고 투자자가 됐어요. 이 사람은요. 너무 쉬운 것에 둘러싸여 있다는 그 느낌이 너무 싫었대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생활을 하냐면 철학자들의 삶을 글을 필사를 하고 있고 호스피스 병동에 방문을 해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해변의 묘지를 산책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계속 떠올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는데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게 되면요. 훨씬 더 큰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케어베어들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꾼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것은 빠르게 사라진다. BJ 밀러는요. 의사예요. 의사. 완화치료 전문 의사인데요. 감전사고로 두 다리와 한 팔이 절단된 화상 환자예요.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엔 다 사라진다. 그 사라짐을 경배하라. 죽음은요. 이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죽음은 삶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중요한 변화다. 슬프지 않다. 죽음은 오히려 축복이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이 생을 사랑할 수가 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보상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함께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 된다. 감사할 수 있다. 상황이 어려워도 두려움에 휩싸여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슴이 너무너무 따뜻해지고 편안해졌어요. 좋은 것은 영원히 남는다. 좋은 것은 영원히 남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인터뷰. 그러니까 칼 퍼스먼이라는 최고의 인터뷰인데요. 정말 없는 돈에 10년간 세계 여행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착한에서 사람을 사귀어서 이 사람들의 집에 가서 머물고 그 사람들이 해준 음식을 먹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가슴을 울리는 거. 그 사람의 진정함, 가슴을 울리는 그 감정.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 로봇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슴을 울리는 거, 가장 쉬운 거 경청하는 거, 경청하는 거. 그리고 그냥 옆에 있어주면 된다는 거. 어떻게 해주려고, 좋은 말 해주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옆에 있어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편안해졌고요. 저 이거 진짜 빨간색으로 유일하게 이 페이지만 빨간색으로 그어놨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말이에요. 29살이 된 윌 메거스킬이라는 옥스퍼드대 교수예요. 29살이에요. 29살인데요. 열정을 쫓아라. 라고 조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최면이라는 거. 직업 만족의 가장 큰 조건은요. 가슴이 뛰느냐 가슴이 뛰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참여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정신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는다는 거죠. 이거 나의 비전과 나의 사명이 연결되어 있죠. 내 정신이 참여하는 것이니까요. 열정이라는 것은요. 순간적인 감정일 뿐이지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좋은 피드백을 주고 자립심을 발휘하게 하고 그리고 더 큰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걸 보고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할지 말지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데 너무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일에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지도 않고 좋은 피드백을 주지도 않고 자립심을 발휘하게 해주지도 않고 세상에 기여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만둬도 된다. 그리고요. 정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 생각하는데 시간을 써라. 그 시간은 4,000시간이다. 4,000시간은요. 환산하게 되면요. 2년. 일하지 않고 보내는 2년의 시간에 해당이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데는요, 2년간의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거죠. 2년의 시간, 그 중요한 것을 사람들은 이만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년에 해당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4,000시간을 매일 8시간, 매일 8시간으로 나눠봤더니 50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년에 해당이 되죠. 주말 빼면은. 그래서 이 4,000시간의 생각을 내가 해봤을까? 전혀 4,000시간이 뭐예요? 100시간은 해봤을까요? 정말 책 읽으면서 그대로 흡수하기 바빴지. 내가 다시 한번 내 생각으로 바꿔서 고민하고 내 삶의 목적과 비전을 연결하는 어떤 그 작업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의구심이 들었어요. 선배님들 4,000시간 쓰셨나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부탁드릴게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부탁드릴게요. 네, 넘어가 볼게요.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 포포바라는 사람은요, 노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해요. 노라는 거. 내가 정말 중요한 일에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일에는 당연히 노해도 된다. 죄책감? 괜찮아. 그 죄책감은 너희들의 특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남은 날들을 5년 단위로 묶어서 설정을 하게 되면요.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가 있대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나의 삶의 5년 동안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서 아이디어를 실행해 봐라. 그러면 정말 찾아보기 힘든 것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너무나 생산성, 너무나 많은 것을 생산해내려고 투입 대비 결과물 아웃풋이 너무나 많은 것, 이런 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로봇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해라. 그리고 아이디어 많이 내봐라. 그리고 경험해봐라. 이런 조언을 하고 계세요. 그다음 넘어갈게요. 먼저 좋은 피드백을 줘라. 이 말은 뭐냐면 좋은 관계를 만들라는 의미예요. 좋은 관계.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요. 우리는 이제 내 삶이 먼저 있어야 된다. 내 삶에 대해서 숙고해보고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가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있다. 그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로 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좋은 피드백을 주기 전에 나는 나를 사랑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려주어라. 나 너 사랑해.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관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가 더 많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속삭이면 훨씬 더 대화가 쉽게 편안하게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강해지고 싶다면 강해져라. 4시 35분에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조코 빌링스라는 사람인데요. 엄청나게 몸이 좋은 남자인데 이 사람은요. 규칙적인 계획을 아주 강하게 실천하고 있어요. 정말 늦게까지 놀았지만은 새벽 4시 35분에 일어난대. 왜냐면 내가 적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그 승리감이 너무 좋아서 계속하고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선배님들. 제가 요거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선배님들이 갖고 계시는 부정적인 믿음, 내 인지체계에 꽉 박혀있는 그 부정적인 믿음이 뭐가 있을까요? 그 부정적인 믿음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나는 사회에 적응해야 된다. 사회가 원하는 대로 적응해 가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배님들의 믿음을 일단 떠올려 보시고요. 이 믿음이 과거 나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가? 이 믿음이 과거에 나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믿음이 지금 나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는가? 또 하나 질문은 이 믿음이 미래에 나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탐색해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이 믿음을 고수해야 될지 버리고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좀
조금 더 깊게 나누고 싶었는데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라. 나만의 호흡으로 일기를 써라.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그리고 단순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라.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비전과 사명. 정말 비전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 걸어가라. 스스로를 향해서 걸어가라. 나에게 집중을 하면요. 우리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심을 잡고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나보다 덜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중심을 잡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남편일까요? 우리 부모님일까요? 우리 아이들일까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 세상에 나보다 현명한 사람은 없어. 이제 그만 찾자. 그만 잡고 나 스스로 현명해지기 위해서 애쓰자. 노력하자. 그러려면은 스스로 가자. 스스로 나의 삶을 위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진짜 모습으로 해라. 진짜 모습으로 해라. 네. 그리고 마라에게 차를 대접하라. 마라는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의 감정들, 그 감정들, 보고 싶지 않은 그 마라들을요, 환영하는 거예요. 만나세요. 나를 만나는 거죠. 나의 분노를 만나고, 나의 수치를 만나고, 나의 죄의식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말아요. 내가 너를 본다. 그러면서 정면으로 바라보고 친절로 감싸 안아라. 그럴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진정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디로딩 타임을 가져라. 이거 우리 얘기 많이 나눴어요. 쉬는 타임이에요. 쉬는 타임. 쉬는 타임. 빌 게이츠의 생각 주간, 타이탄들의 디로딩 주간인데요. 내가 노는 시간을 정해놔요.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일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 휴가 기간, 휴식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 시간을 먼저 스케줄러에다가 표시해 놓고 그 남는 시간에 정말 생산성을 위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디로딩 타임을 반드시 가져라. 이 시간에 정말로 내가 반응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진짜 내가 나에게 다가가는 것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 좋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좋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좋다. 그로 인해서 나는 뭔가를 배울 수 있으니까 좋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라. 그래서 이제 막바지예요. 오로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뭐냐? 성공은 어떻게 정리하든 간에 올바른 경험으로 얻어진 그 믿음, 그 습관이 쌓이다 보면요.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었고, 두 번째, 당신 마음에 떠오른 그 슈퍼히어로들, 이 사람들도 결점투성이의 사람들이다. 이 말을 지금 팀 페리스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조금이라도 뭔가 배워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 그럼 나의 원칙을 갖고 내가 질문을 만들어 두면 되죠. 그래서 나의 생각을 하라는 거.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다릴 수 있죠. 기다리면서 에너지 낭비하지 말아라. 더 이상 찾아다니지 말아라. 너에게 몰입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식하면 된다. 배고프면은 좀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된다. 어려움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나를 회복하고 고통에도 평정을 잃지 않는 그 마음이면 된다. 이 세 가지를 저는 결론으로 좀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한 권에 대한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